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수 한자성어 150개 익히기 4차 시입니다. 벌써 76번부터 100개까지의 한자를 배울 시간이고요. 사실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읽은 책이 있는데요. 사실 한 번 다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중에 한 구절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푸름이 밀려온다라고 제가 이거를 선물한 학생도 있는데요. 매기 스미스라는 분의 책입니다. 그런데 원제는 keep moving입니다. keep moving. 네, 느낌이 오시죠? keep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는 건데요. moving입니다. 옮겨가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나아가라는 거죠.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적어도 이 한 가지 사실에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진실하고 선한 존재라는 믿음을 잃지 마라.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져라. 네,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앞 페이지 정도 있던 내용이 또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것이 산산조각이 나도 당신의 완전함을 믿자.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나 자신에게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자. 제가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 두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것이 아무리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이 믿음을 꽉 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keep moving입니다. 오늘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먼저 한자성어를 읽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수수방관, 순망치한, 시종일관, 심기일전, 심사숙고, 아전인수, 안빈낙도, 안하무인, 어부지리, 어불성설, 역지사지, 오비삼척, 오리무중, 온고지신, 와신상담, 외유내강, 용두삼이, 우유부단, 유구무언, 유비무한, 이구동성, 이실직고, 이심전심, 이열치열, 인과응보. 자, 다시 처음으로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오늘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76번 수수방관입니다. 소매수, 손수, 곁방, 볼관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소매에 손을 넣고 곁에서 보기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매에 손을 넣는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옛날 옷들이 이렇게 소매가 큽니다. 네,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어요. 손이 5개, 네, 5개가 됩니다. 이 손을요, 그냥 소매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소매가 서로 붙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나는 지금 급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또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좀 손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손을 소매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근데 소매수란 한자를 좀 자세히 볼 것 같으면요. 왼쪽에 있는 이 한자가 바로 옷의자입니다. 즉 옷과 관련돼 있는 한자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의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말미암을 유자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자유라는 글자에서 스스로 말미암다, 그러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말미암다라는 의미와 관계없이 말미암을 소매수, 유수라고 해서 음만 따온 글자입니다. 어쨌든 유자는 상관이 없었고 옷과 관련되어 있는 소매였습니다. 그리고 손수, 겹방 한자 보시면요. 왼쪽에 사람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보는 거죠. 또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겹방자 오른쪽 옆에 있는 이 한자는요. 사실은 원래도 두루 또는 옆 또는 곁 이렇게 해서 옆이라는 의미가 워낙에 있던 한자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이 볼간자가 참 재미난 한자인데요. 볼간자 오른쪽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볼견자입니다. 볼견자에서 이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한자가요. 동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입구자 2개가 눈처럼 보이고 위에 있는 이 풀초가 이렇게 눈썹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불이 같고 뭔가 이렇게 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요. 그 큰 눈이 도드라지는 황새를 의미한다고 해요. 뭔가 번뜩이는 황새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수수방관과 비교해서 보고 싶은 한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수수방관과 속수무책은 다릅니다. 수수방관은 내가 이 소매에서 좀 손을 빼서 할 수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라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은 이 속자가 묶을 속자였잖아요. 그래서 손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 때 쓰는 말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쓰지 않고 보고만 있는 거구나 라는 의미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순망치한입니다. 순망치한, 입술순, 망할망, 이치, 찰한입니다. 입술이 망하면 이가 차다. 일단 제가 망하면이라고 읽었는데요. 입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생각해보면 이 인간의 신체 구조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얼굴을 잠깐 만져볼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와, 입술이 있어. 이를 덮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입술 순자를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밑에 달월자가 있는데요. 네, 달월자, 육달월자라고도 하고요. 육달월자라고도 하고요. 부숫자로서.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월이지만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에는 마치 고기, 육처럼 고기 또는 신체 부위, 인간의 신체 기관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체냐 하고 봤더니 이 달월자 위를 덮고 있는 요 한자 모양이 참 재밌게 생겼는데요. 요게 어디서 온 거냐면 요 위에는 복잡하게 생긴 것이 사실 조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요. 네, 이게 이 손잡이고요. 조개 모양의 낫이라고 합니다. 이 낫이 뭔지 시골에서 자라지 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관심이 있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농기구 중에서 이 벼를 베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가 끝이 조개 모양이네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해 볼게요. 요거 입술 모양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입술 순자를 배우실 때는 밑에 이거 달월이니까 육달월이니까 신체 부위야 라고 연상하시고 위에가 이거 입술이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할 망자는 찾아봤더니 이게 칼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칼이 이게 손잡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이게 칼인데 칼이 왜 이렇게 꺾였죠? 네, 뚝 부러진 겁니다. 칼이 부러지다. 그러니까 뭔가 망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칼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치 한자를 잘 보시면 요 귀여운 세모들 보이시나요? 요 귀여운 세모들.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할 수 있는데 저는 세모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세모는 아니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 아래 위로 있는 입의 아래 위로 있는 이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같네요. 네, 이 치아입니다. 여러분 이빨은 아닙니다. 사람의 이입니다. 이빨은 이제 짐승한테 쓰는 표현이고요.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찰 한자를 보시면 위에 이 표시 우리가 집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집 정말 지붕처럼 덮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밑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얼음빙입니다. 얼음빙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필순을 좀 어긋나게 썼네요. 이렇게요. 네, 얼음빙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집인데 밑에 얼음이 있는 것처럼 춥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차다. 그래서 입술이 망하면 이가 차다라는 뜻인데요. 이해관계가 밀접할 때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해관계가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널 이해해 할 때 그 이해가 아닙니다. 이익과 손해입니다. 서로 이익과 손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저는 왠지 이해관계 하면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병원과 약국의 관계가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동네에 되게 유명한 이비인후과가 있었어요. 그 1층에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 사장님을 저는 약사님이라고 해야죠. 참 약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드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비인후과가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약국도 문을 닫았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밀접하다는 건 이런 거입니다.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 한 사람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손해. 어쨌든 이런 이익과 손해 관계가 밀접한 거예요. 입술과 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미가 이렇게 확대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밀접할 때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종일관입니다. 비로소시, 마칠종, 한일, 꿰관인데요. 여러분 비로소시를 잘 보시면 왼쪽에
여자가 있습니다. 네, 이때 여자는 사실 엄마를 말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별태인데요. 별태. 근데 별이라는 의미와 상관없이 어떤 음과 관련돼 있다라고 해요. 태가 어떻게 시가 되었지? 이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여자랑 관련해서 엄마가 아이를 베는 것 또는 이 별태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한자와 이런 한자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거를 이 숟가락 모양이라고 상상해 보시고 또는 작은 숟가락. 네. 그 다음에 이제 입구입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뭘 떠먹여 주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어찌됐건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 엄마가 아이를 베는 것. 두 번째, 엄마가 아이한테 아 하고서 밥을 먹여주는 것. 어찌됐건 간에 아기라는 것과 임신한다는 의미의 공통점은요. 시작입니다. 시작하다. 그래서 비로소 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마칠종을 잘 보시면요. 그 왼쪽에 실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을 잘 묶는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잘 묶는다. 또는 오른쪽에 이게 겨울 동자거든요. 겨울이 또 계절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다 끝의 의미가 된 거죠. 자, 시작과 끝은 반대죠.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로 꿰다라는 뜻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꿰관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요 모양이 정말 뭐를 관통하는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로로 착 뭔가 꿰는 또는 가로로 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조개패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화폐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 화폐가 엽전이니까 여러분 엽전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엽전. 그래서 이 엽전의 구멍을 이렇게 꿰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뭔가 꿰뚫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로 꿰다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기일전인데요. 마음의 틀이 하나로 구르다? 이게 뭘까? 이 구른다는 건 떼굴떼굴 구르는 것처럼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 틀기, 한일, 구를전. 마음의 틀이 한번 구르다, 바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종일관 아까 숫자 표시 안 했네요. 시작과 끝을 하나로 꿰다. 이렇게 1, 2, 3, 4. 네, 다시 올게요. 마음의 틀이 한번 구르듯이 떼굴떼굴 한번 슉 바뀌듯이 구르다, 바뀌다, 전환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마음 심자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 그 생각이 심장과 관련돼 있다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손을 대보면 계속 뛰고 있죠. 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본땄다. 이렇게 심장, 네, 이런 건가요? 네, 심장의 모양을 본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틀기를 잘 보시면 왼쪽에는 나무목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잘 보시면 사람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는 한자 요거 두 개가 작을 요자이고 요게 창과자라고 우리가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뭐냐면 작은 사람이 네, 이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틀이 뭐냐면 배틀입니다. 배틀. 옛날에는 여자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죠. 이 작은 여성이 또는 어떤 여성이 이 자기 덩치에 비해서는 큰 이 배틀에 앉아서 쉼없이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면서 천을 만들어야만 했으니까요. 그 배틀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틀입니다. 틀. 네, 배틀의 모양을 본땄다. 그리고 구를 전자 보시면 왼쪽에 이게 차입니다. 차.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한자가요. 온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굴리다, 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차에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르는 것처럼 바뀌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의 틀 자체가 휙 바뀌는. 와, 그러면 되게 많은 게 바뀌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전까지 지속해왔던 그 마음의 틀 자체를 뒤집듯이 바꾸는 게 심기일전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심사숙고입니다. 깊을 심, 생각사, 익을숙, 살필고입니다. 자, 깊은 생각과 익은 살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생각을 깊게 하고 살피는 걸 익게 하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1, 2, 3, 4 순서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깊다라는 한자를 보시면요. 이 왼쪽에 이 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상하시기를, 이거 물수 들어가 있네. 그래서 물이 깊다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이 깊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한자도 참 사실 재밌는 게요. 이게 점점 어떤 걸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해요. 점점 들어가는 모습. 그런데 이 나무가 뭐냐면 바로 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횃불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동굴 같은 데로 점점점 들어간다. 그래서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물수와 관련지어서 쉽게는 물수와 관련지어서 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사 보시면 위에 이게 밭전이라서 밭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요. 이 밭전이 아니라 원래 모양은 사람의 머리를 위에서 이렇게 본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입니다. 머리, 정수리 부분. 그리고 마음 심자는 아까 했듯이 이제 심장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머리와 마음으로 함께 생각을 한다. 또는 그런 깊은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글 숙자는요. 그 위에 있는 한자는 재물을 바치다라는 의미라고는 하는데 우리는 쉽게 이 밑에 있는 이 네 가지에 집중해서 봅니다. 네 개의 점. 이 네 개의 점이 뭐냐면 말해보세요. 뭐죠?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불꽃의 모양을 본딴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나무도 이렇게 해볼까요? 나무도 그려볼까요? 불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익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필 고자는 좀 재밌는 게요. 살필고와 비슷하게 생긴 한자로 늙을 노자가 있습니다. 늙을 노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랜 연륜과 경험에 의거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깊은 생각, 뭔가 살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근데 이걸 어렸을 때 이 한자를 외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밑에 있는 한자가 되게 곡괭이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파내는 거. 그래서 생각을 파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팁이었고요. 어쨌든 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익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달걀 요리를 완숙이냐 반숙이냐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와, 그게 그거였어? 완전히 익히는 거, 반만 익히는 거 이렇게 말할 때도 숙자를 쓰잖아요. 숙련된이라고도 하고요. 충분히 단련된 경험, 숙련된 경험 이렇게도 말을 하니까요. 숙자를. 어쨌든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겁니다. 그 반대말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신중하다의 반대말 말인데요. 가벼울, 경솔하다 할 때 이 경자 가볍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깊다, 뭔가 충분히 익었다, 이거와는 좀 상반된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전인수입니다. 나아, 밭전, 끌인, 물수를 씁니다. 나의 밭에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나의 밭에 물을 끌어오다. 농경사회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뭄입니다. 가뭄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밭에만 물을 끌어오는 거죠. 문학 작품 속에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윤은길님의 소설이 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중학생들은 아마 웬만큼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안 읽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주인공인 명선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선이 말고 이 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나의 아버지가 물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삭막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가뭄이라 물이 없는데 삽에 나를 이웃한테 들이대면서 내 물이야 막 이러면서 강제로 물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물꼬를 자기 쪽으로 트는 겁니다. 물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이죠. 나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아는 사실은 추측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나 사실 정확하지 않다고도 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창과라고 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역시 무기라고 해서 그래서 같은 무기를 드는 편이야. 우리 편, 우리. 나 이런 의미가 됐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흥미롭죠? 나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밭전은요. 딱 봐도 밭전은 느낌이 이렇게 밭 하나하나로 구획된 밭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선은 요 선은요. 밭과 밭 사이를 구획하는 그런 경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끌인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 한자 요게 활궁자입니다. 활궁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렇게 되는 건요. 뚫을 곤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화살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지금 화살이 있어요. 이거를 쭉 당겨서 화살을 쏘려면 어떻게 되면 당겨야 돼요. 그래서 끌다, 당기다 이런 의미가 된 거고요. 물수는 이제 흐르는 물의 모양을 본뜬 거니까요. 어쨌든 나의 밭으로 물을 끌어온다는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하는 좀 다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빈낙도입니다. 편한 안, 가난할 빈, 즐길락,
즐길락 길도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부터 저는 말을 할게요. 가난하지만 그것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고전 시가, 고전 산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우리 선조들의 자세입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또는 하고 계실 거예요. 안빈낙도 또는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도 있지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편안할 안을 보시면 위에 집이 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있습니다. 집에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어떤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여자가 편안히 앉아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요 가난할 빈 보시면 위에 나눌 분자가 있어요. 나눌 분배하다 또는 수학에서의 분수. 수를 나누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조개패자 많이 나오는 한자 계속 있죠. 조개패자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런 재물, 재산을 다 나눠줘서 이제는 남은 것이 별로 없다.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가난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즐길락자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나무라서 나무 받침대 위에 악기가 딱 놓여져 있는 받침대 위에 악기가 놓여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 자체가 나무로 된 악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악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 악기와 관련된 노래 악도 있고요. 이걸 즐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전주라고 합니다. 한자에 그 6가지 운용 방법 육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정말 참고만 하시면서 어쨌든 뭔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길락이 대표적인 뜻 의미니까 일단 요거로 가져가되 나머지들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난하지만 이걸 편안하게 여기면서 이 도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이걸 즐긴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길도 밑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쉬운 말로 go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게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한자입니다. 이걸 외울 필요 없이 뭔가 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위에 머리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간다? 라는 뜻이냐?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야 되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게 그냥 가는 길이에요. 차도예요. 인도예요. 그 길도 있겠지만 사람이 가야 되는 올바른 길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빈낙도의 뜻은 구차하겠지만 그 구차한 와중에도 편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하무인입니다. 안하무인, 우리가 아전인수 같은 태도도 좀 경계해야 되겠고요. 안하무인도 좀 경계해야 됩니다. 한편 심사숙고나 안빈낙도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삶의 자세가 되겠죠. 안하무인은요,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 무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써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한 건데 말이죠. 자, 눈 한자 보시면 그 왼쪽에 눈목자가 있으니까요. 요 눈목자가 옆으로 좀 눕혀보면은 눈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해요. 네, 이렇게 눈의 모양을 본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눈 한자 오른쪽 옆에 있는 이 한자는 사실 좀 재밌게 생긴 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굽신대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요. 상상하니까 좀 재밌지 않나요? 허리를 구부리면서 굽신대는 그런 모양. 주의하실 점은 정말 이거는 참고인데요.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건 잠잘면자입니다. 잠잘면자인데 저는 그 차이점을 가만히 볼 때 차이점 보이시나요? 네, 요거 이렇게 보이시죠? 저는 이거 그냥 제 생각에 이거는 왠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눈을 좀 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눈을 감고 자는 거죠. 그래서 잠잘면 뭐 이렇게 어쨌든 눈입니다. 눈 안,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고요. 눈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래하, 눈 아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교만하여 사람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다음 어부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어자, 지아비부, 갈지, 이로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이익입니다. 어부의 이익. 이게 무슨 말이냐? 고사를 먼저 바로 보실까요? 도요새하고 조개가 싸우는 상황입니다. 도요새는 먹을 거야, 배고파 이러는 거고 조개는 안 돼, 살아야 돼 하면서 둘이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싸움. 이런 와중에 어부가 이게 웬 횡재야?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두 마리를 다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두 사람이 이해관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익과 손해 관계로 싸우는 그런 와중에 엉뚱한 제3자가 애쓰지 않고 이익을 가로챌 때. 근데 이거를 주저리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어부의 이익을 떠올리시고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서 어부는 그 싸움과 전혀 상관없는데 제3자가 이익을 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고기 잡을 어자를 잘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물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고기 어자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물고기를 본딴 글자예요. 정말 물고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고기 잡을 어자고요. 그리고 지아비 부자는 네, 이렇게 이게 사람이고요. 여기 이게 뾰족 튀어나온 게 바로 상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중국에서 여자처럼 남자들도 비녀를 꽂아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음을 알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위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상투를 틀고 있는 어엿한 남자 이렇게 상상하시고요. 그리고 이로울 리자인데요. 이로울 리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왼쪽에 이게 벼화자인 거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이거 칼도인 것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이 조금씩 알아가는 이 과정, 기초 한자를 알아가는 과정은요. 다음 공부를 되게 쉽게 해요. 그래서 이 벼화자랑 칼도 이렇게 이해해 놓고요. 벼를 칼로 뱁니다.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 이로움이다. 이렇게 수확에서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부지리였고요. 그 다음에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어 안이불 이룰성 말씀설. 그래서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 아니하다 이런 뜻인데요. 아니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이 안 될 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듣는데 이 들으면서 의미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말씀어자 오른쪽 옆에 보시면 나오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라는 한자입니다. 좀 특이한데요. 이 밑에 입구자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 이렇게 해서 말과 관련돼 있다, 나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어자가 되었고요. 또 말씀 설자도 마찬가지 이 왼쪽에 말씀 언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한자가 바로 기쁠 열자인데요.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쁠 열,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말씀 설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룰 성자 보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한자가 요게 창모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걸 창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창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창모도 물론 있습니다만 창과로 보시면서 뭔가 창으로 적을 굴복시켜서 일을 마무리 짓다, 성공하다, 이제 여기서 왔다라 보시면 돼요. 뭔가를 이루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말의 이치가 맞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역지사지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쉬울 이자도 많이 쓰여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바꿀 역자고요. 그리고 땅지인데 처지입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그런 것 이렇게. 갈지는 어조사로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갈지는 어조사로서 세 가지 기능이 보통 있는데요. 뭐뭐 하는 또는 뭐뭐의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물결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요. 바꿀 역자를 보시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한자인 게 이게 원래 어디서 왔냐면 이 위에 있는 날일자가 원래 이렇게 그릇 모양이라서 이렇게 그릇을 쏟아서 그릇에 물이 있는데 이걸 쏟아서 버리는 겁니다. 뭔가를 담으려면 버려야겠죠. 그래서 물을 쏟아서 새로 담다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땅지는 왼쪽에 흙토가 있습니다. 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거를 뱀이라 보기도 하고 주전자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주전자에 물이 있으니까 흙과 물이 있는 땅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그 흙 위로 뱀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왼쪽에 흙토가 있으니까 흙과 관련지어서 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사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래서 역지사지는 뭐 땅지지만 처지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다음 오비삼척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나오를 했거든요. 네, 나옵니다.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코비는요. 이게 코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이게 그냥 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 밑에 있는 요게 바로 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하고 폐를 함께 표현한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재밌죠? 이제 숨을 쉴 때 코하고 폐가 함께 작동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네, 그래서 나의 코가 석자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때 코는요, 이 신체 기관인 코가 아니라 바로 콧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코가 지금 석자나 나왔으니 내 코를 지금 닦아야 되는 상황이라 누군가를 도울 겨를이 없다. 이렇게 내 일이 지금 너무 급하고 감당 못할 상황이니까 남을 도울 겨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요 자척은요, 사람인데, 사람 모습인데, 사람의 그 다리에다가 획 하나를 그은 모양이라고 해요. 사람인인데, 사람의 모습인데, 다리에 획을 그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저는 발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는데, 요 발바닥의 길이를 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23cm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30.3cm? 대략 30cm를 가리킨다고 하니까요. 이 삼척이란 말은 그러면 3 곱하기 30? 저 콧물이 지금 얼마나 흐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자, 방금 척이라는 그 단위에 대해서 대략 30cm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여기 나오는 그 마을 리자도요, 길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미터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터법, 서양의 미터법 대신에 리라는 단위를 쓸 때는 대략 한 400m 정도를, 대략입니다. 약 400m 정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그 오비 삼척할 때 삼척은 척이 3개다. 3 곱하기 그 척 이렇게 했듯이 이것도 오리 길이다 이렇게 하면은 5 곱하기 400m 정도니까요. 꽤 그 먼 거리, 대략 한 2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리나 되는 긴 거리가 안개무 가운데 중, 안개에 싹 쌓여 있는 거예요. 안개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떠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오리나 되는 그 거리가 안개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을 잘 알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개 무자는요, 이렇게 이게 비랑 관련돼 있어요. 위에 비유가 있으니까 비랑 관련돼 있고요. 밑에는 힘쓸 무자인데 힘쓰다 이건데요. 그 뜻이 아니라 힘쓸 무라는 음만 따온 글자입니다. 어쨌든 비와 관련돼 있는 안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어떤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의 중앙에 휘날리고 있는 깃발을, 그래서 가운데를 딱 꿰뚫었죠. 그래서 꿰뚫고 있는 그런 모습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상황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고지신 가겠습니다. 따뜻할 온자에 연고 고자 알지 세신입니다. 그래서 따뜻할 온자를 잘 보시면요. 재밌는 게 이게 물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그릇 명자거든요. 그릇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따뜻한 그런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큰 대야. 에서 몸을 씻는 그런 모습에서 따뜻하다 이런 걸 상상해 주세요. 물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따뜻할 온이지만 익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뭔가를 익숙하게 익히다. 그리고 연고고자 왼쪽에 이미 이게 옛고자라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고요. 이 13대나 되는 이야기를 입으로 전해주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에서 왔다. 이렇게요. 어쨌든 연고, 이유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인데요. 연고 이유입니다. 옛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고, 어떤 연고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자, 그리고 알지는 좀 재밌는 게요. 이 왼쪽에는 요게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화살 시자입니다. 화살이 슝 날아갈 만큼, 빠르게 날아가겠죠? 화살이 슝 날아갈 만큼 입이 빠르게 움직인다?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말을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수업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잘 아는 것 같나요? 네, 이렇게 화살이 슝 날아가는 것처럼 많이 잘 알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신을 잘 보시면요. 이 신라면, 네, 매울 신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 목자가 있고요. 이 도끼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하고 도끼에 입각해서 설명해 볼게요. 나무를 도끼로 베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무를 도끼로 베면 이게 땔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땔감은 위에다가 이 풀초, 이 풀의 모양을 넣어서 이렇게, 이거 똑같이 세신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거를 땔감을 의미하는, 그래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밑에 있어서 이 섭신이 섬나무를 가리켜요. 섬나무. 그래서 땔감의 역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옛것을 연고고자면 여기서는 예수로 해석을 하면서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뭐든 새것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물건도
좀 오래된 물건이 좋을 때가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는요. 새 것을 너무 먼저 막 받아들이기보다는 옛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새 것을 알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와신 상담입니다. 방금 이걸 섬나무라고 방금 했고요. 섬나무 또는 섭신. 섬나무에 누워서 쓸개를 맛보다란 뜻입니다. 누울와 섭신, 맛볼상, 쓸개담입니다. 누울와자는 전에 한 적이 있는 건데요. 왼쪽이 바로 침대의 모양, 침상의 모양, 그리고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누워도 꼭 이렇게 뾰족뾰족한 섬나무에 누워야 될까요? 네. 일부러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데 누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쓸개담자 왼쪽에 육달월자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신체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담은 음만 따왔다고 하니 쓸개라는 신체 부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고로 간담상조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간담상조. 이렇게 해서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출조. 서로 다 내어 보이면서 속내를 다 그 나의 간과 쓸개를 다 내어 보이다라는 말은 나의 속내를 다 내어 보이면서 사귀는 그런 절친한 사이. 그리고 이 간의 힘을 뭐 담력이라고 해서 담력이 세다 이렇게 하면 겁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맛볼 상자 이게 참 재밌는 한자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 한자가 오히려 상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밑에 손 숫자 들어가면 손을 이게 위로 뻗는 모양이니까 손을 쫙 펴보세요 이렇게 말도 해서 손바닥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이제 밑에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건데요. 요게 네, 이렇게 숟가락이고 이렇게 먹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먹이는, 맛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원은 그렇더라도 좀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밑에 이제 이렇게 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입으로 먹어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굳이 쓸개를 막 쓴데 먹어본다? 일부러 고생을 견디는 겁니다. 왜? 원수를 갚고자 고난과 고생을 참고 견딜 때 쓰는 말이 와신 상담입니다. 그리고 외유내강 가볼게요. 바깥으로는 바깥 외자, 부드러울 유자, 부드러운데 안으로는 굳세게 가는 것이 바로 외유내강입니다. 들으라분 이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세예요. 바깥으로는 그 사람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안으로는 대단한 의지가, 안으로는 강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바깥 외자는 그 어원이 참 재밌는데요. 왼쪽이 저녁석자고요. 그리고 이게 점치다, 점칠복자거든요. 옛날에 점은 아침에 주로 봤다고 해요. 점괘가 더 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급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보통에서 좀 벗어난 예외적인 이런 상황. 벗어났다는 건 보통의 그 바깥의 경우. 제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왠지 안내랑 비교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뭔가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바깥, 이거는 안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기도 했는데요. 어원은 좀 다른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자는 이게 어떤 공간이고요. 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모양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안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가 되게 재밌는 게요. 나무 위에 요게 원래는 그 창 모자거든요. 근데 이게 새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뭇가지 끝에 새순이 지금 나고 있어요. 새 이파리가 나고 있어요. 만져보면 아주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굿셀강자를 보시면 이 왼쪽에는 이게 원래 그물망이었다고 해요. 그물을 이 칼도 이거 자꾸 나오죠? 칼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찢겨요. 찢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찢기지 않는 그물을 가리키는 굳센 그런 걸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외유내강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지만 속은 아주 강할 때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용두삼이입니다. 용 머리도 아이고야 용의 머리인데 용이 어떻게 볼까요? 용. 네, 네 미안합니다. 네, 용의 머리인데 꼬리가 뱀의 꼬리네요. 이거 어떡하죠? 시작은 아주 훌륭했으나 꼬리는 흐지부지 될 때 그때 용두사미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굉장하고 와 대단해 하지만 끝은 흐지부지 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용자를 잘 보면 이거 되게 용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요? 선생님 하시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네, 제가 용을 그려볼게요. 빨리 용을 그려보겠습니다. 용을 그리신다고요? 네, 용을 그릴게요. 자, 용. 네, 제가 원래 그림 잘 그립니다. 네, 그리는데 네, 자 이렇게 용입니다. 위에 있는 게 왠지 용, 뿔. 그리고 이게 용의 그 배에 있는 무늬.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용의 꼬리 같죠?
네, 여러분 지금 네, 저한테 세뇌되신 거예요. 이거 용입니다, 이제부터. 네, 그리고 머리 두 자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이게 콩두입니다. 콩두. 그래서 두유를 마트에서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이런 한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 뭔가 이렇게 평평해서 재단을 의미했다고요. 재단. 또는 제기그릇. 그래서 뭔가 바칠 때. 근데 머리를 재단에 올린다면 좀 무섭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머리 혈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는 몸에 올려져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머리 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뱀사는 왼쪽에는 이게 우리가 전에 벌레충이라고 한 적이 있죠. 뭐 벌레회라고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긴뱀사입니다. 저는 왠지 이게 뱀의 긴 꼬리가 연상되더라고요. 네, 뱀입니다. 그리고 꼬리미는 이게 좀 재밌게 생긴 게 뭐냐면요. 요런 거 이게 사실 주검을 가리킨 합니다. 죽은 몸이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털무가 이렇게 있어서 주검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털이 이 밑에 있다. 그래서 뒤에 달린 꼬리 또는 뒤에 달려 있으니까 끝을 가리키기도 해요. 끝 밑자. 어쨌든 꼬리비, 이 털이 이제 밑에 뒤에 있는 그 긴 꼬리, 원숭이 꼬리 같은 거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용, 꼬리는 뱀, 시작은 훌륭하지만 끝에가 흐지부지. 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도 우리 강의 6강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우유부단입니다. 넉넉할 우, 부드러울 유, 안이부, 끊을 단입니다. 넉넉하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마음이 넉넉하고 부드럽죠. 근데 문제는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말이죠. 넉넉할 우자를 보시면 오른쪽에 근심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마음심도 여기 가운데 있죠. 사람이 근심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 근심이 있으면 좀 천천히 걷게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천천히 걷는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좀 바뀌어서 여유가 있어서 네, 천천히 걷는 그런 모습,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이렇게. 그리고 부드러울 유는 우리 아까 나무 위에 돋아나는 새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끊을 단자 보시면 왼쪽에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많죠? 이렇게. 이게 그 실타래, 실뭉치 상상해 보시고요. 이거를 도끼근 또 나왔어요. 도끼로 싹둑 끊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걸 못하는 게 우유부단이고요. 그 다음에 유구무원 가겠습니다. 있을유, 입구, 없을무, 말씀원입니다. 입은 있는데 말이 없네요. 왜요? 너무 잘못한 상황이거나 할 말이 없는, 그래서 변명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있을 유자 한자 좀 재밌는 게요. 요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손입니다. 손을 뻗는 모습 상상해 보시고, 그 다음 밑에는 요거 뭐라고요? 네, 육달월. 네. 이거 선생님 이거 신체 부위예요. 이렇게 바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고기 육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고기입니다. 좀 비싼 고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손으로 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쥔다라는 것에서 소유한다 또는 소유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책일 겁니다. 고2인가? 네, 갑자기. 네, 소유냐, 존재냐라는 글이 실렸는데요. 요거 법정 스님이 추천했던 그런 책이기도, 수필이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냐, 존재냐. 어쨌든 소유한다, 뭔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없을무자 요거 네,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빨리 설명하면요. 요게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제사장이 춤을 추는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밑에가 좀 복잡하죠.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다라는 의미가 한자가 없어요, 딱히. 그래서 미안한데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해서 이걸 가차라고 하는데 이 한자를 빌려와서 네, 춤추다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그냥 없다라는 의미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 춤추다라는 요 의미는 사라졌지만 다른 비슷한 한자로서 이렇게 놔두고 밑에를 좀 바꿔서 요 춤출 무자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에서 왔다.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없을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왠지 초등학교 때 이거를 공부할 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없네 이런 의미로 네, 공부를 좀 했는데요. 네, 그리고 말씀 원자 이렇게요. 그래서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 변명을 못한다 였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있을유 방금 했고요. 갖출비, 없을무 방금 했고요. 근심환입니다. 자, 갖춰진 게 있으면 근심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그 갖출비를 잘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왼쪽은 사람이고요. 사람이 뭔가 갖고 있죠. 사람이 뭐를 갖고 있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한자가 갖출비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화살을 담는 통이라 보기도 합니다. 근데 화살통에 이게 화살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살이 이미 꽂혀 있어요. 화살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갖추다, 준비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근심 한자는 좀 슬픕니다. 네, 왜 슬프냐면 마음이 있는데 위에 이게 뭡니까? 뭔가 꿰뚫다라는 의미 같죠. 꿰뚫는 겁니다. 그래서 꿰관인데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본딴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는 병이 됩니다. 제가 앞에 먼저 읽어드렸죠.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확신을 갖고 이런 근심에서 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으면 좀 에잇 하면서 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이 없는 것을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다음 갑니다. 이구동성, 다를 이, 입구, 한가지동, 소리성입니다. 입은 다른데 소리는 한 가지다. 또는 다른 입으로 한 가지 소리를 내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볼게요. 입은 다른데 한 가지 소리. 이게 뭐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으쌰 네,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를 이자는 우리가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게 밭전이 아니라 가면의 모양을 본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네, 밑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옛날에 가면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썼던 거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선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이하다, 이상하다, 좀 뭔가 달라 이렇게 보시고요. 한 가지 동자는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무릎 범자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입구,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말을 내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을동. 그리고 소리성자가 좀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 왼쪽 위에 있는 이거 자체가 소리성입니다. 그리고 요게 몽둥이를 의미해요. 몽둥이로 이 소리를, 이게 악기입니다. 악기. 경쇠라는 악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악기를 막 땡땡땡 두드릴 때 밑에 있는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성이라는 한자가 됐다고 해요. 재밌죠? 밑에 귀가 있다는 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은 다르지만 한 가지 소리를 낼 때, 한 가지 뜻을 말할 때 이구동성이라고 합니다. 이실직고 써이, 열매실, 고들직, 고할고입니다. 열매로서,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사실로서, 곧게 고하라, 바르게 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르게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을 바르게 말하라. 이에 대해서는 사실 어원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어원이 추측이죠.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요, 이게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사람인이니까 사람이 연장이라는 게 방법,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로서 이렇게 잠깐 국어 시간, 물론 지금도 국어지만 여러분 로서와 로서의 차이 아시나요? 둘 다 발음은 똑같아요. 로서입니다. 근데 쓸 때 다르죠? 여기서는 제가 로서라고 썼는데요.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위에 로서가 자격이나 지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치하긴 한데 원래 유치한 게 오래 갑니다. 이 서가 뭔가 점잖다. 여기 서씨성을 가진 친구 있을까요? 서씨. 네, 저 서씨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성씨도 좋죠. 네, 백씨도 좋고요. 어쨌든 네, 서는 점잖게 서 있는 모습. 내가 이런 자격으로서, 지위로서. 써는 어떤 수단과 방법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실자 가볼게요. 이게 하나하나 가면 재밌습니다. 위에 이게 집이죠. 네. 그리고 오늘 했던 거기도 한데요. 이게 꿰관이 있습니다. 집에서 뭐를 꿰고 있죠? 와, 이거 보세요. 재물입니다. 재물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하다. 아까 가난할 빈자랑 좀 다른 거 아시겠나요? 가난할 빈자랑 좀 다르죠? 네. 재물을 꿰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부유하다. 그래서 재물. 근데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를 맺는 열매겠죠? 재물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서, 열매로서겠죠? 그래서 열매. 그래서 열매실 이런 의미, 네, 이를지도 쓰입니다. 네, 어쨌든 열매다. 그래서 그 알맹이다. 실상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실상이라고도 볼게요. 실제 모습. 알맹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알맹이로서, 실제로서 곧게 고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참 고들자 재밌는 게요. 고들직자 보시면 이게 눈목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 있고 옆에는 이게 눈을 싸고 있는 모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눈을 똑바로 기울어지지 않게 눈을 똑바로 뜨는 모습입니다. 눈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건 똑바로, 곧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올바르다, 곧다 이렇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르게 직시해 주세요. 직시. 곧게 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할고자 보시면 그 위쪽에 고할고 위에 소가 있습니다. 소나 양 같은 걸 이제 신께 바치는 그 제사의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입으로 뭔가 고하다 이렇게 온 말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알리다, 고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을 이실직고라고 합니다. 자, 이심전심 가겠습니다. 마음으로써, 마음으로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써, 마음으로 전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굳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서로 맞고 마음이 서로 전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심자 써있자 했고요. 전할 전자 보시면 왼쪽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가 심기일전 할 때 했던 건데요. 그때는 구를 전자였잖아요. 요게 아까 오롯이, 온전히, 오로지, 온전히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돌고 도는, 이 돌고 도는 돌리다. 돌리다 또는 돌리듯이 전하다 이런 의미가 생긴 거죠. 돌고 도는 이야기 이렇게 할 때 전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자, 어쨌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것. 그리고 이열치열입니다. 더울열, 더위로써, 더위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더위로써 더위를 다스린다 이렇게. 그래서 열날 때 땀을 낸다든지 힘은 힘으로 이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이죠. 자, 갑니다. 더울 열자 보시면 밑에 여기 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불이요, 불. 그리고 위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히 빠르게 얘기하면 심을 예자라는 한자인데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가 쑥쑥 자라나는 모습이래요. 나무가 쑥쑥 자라니까 그만큼 기력이 좋다. 그러니까 불이 좀 그냥 약한 불이 아니라 좀 기가 센 그런 화력이 센 그런 불을 상상하시면 돼요. 불 기운이 셉니다. 그런 더위. 그래서 더울 열자가 된 거고요. 이 더위를 더위로, 열을 열로 다스린다.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저와 함께 해볼게요. 자, 이날 인자, 열매과자, 응할 응, 갚을 뽀입니다. 여러분 이날 인자 보시면 이게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고요. 또는 이게 사람이 어떤 국경, 이게 테두리, 어떤 경계가 있는데 요 영역을, 요 영토를 이게 큰 데잖아요. 이렇게 쫙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그래서 이날 인이라는 건 영토를 확장하려면, 넓히려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유. 그래서 어디로 인하다,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열매과는 나무 위에, 나무의 밭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열매를 상상하세요. 그래서 나무 위에 열매가 열렸구나. 뭐 여러 개가 열릴 수도 있겠죠. 열매 열렸다, 열매과. 그리고 응할 응자가 정말 재밌는 한자인 게 뭐냐면요. 여기 들어가는 요게, 이거 우리 네, 오늘 얘기 안 했지만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이 얘기했죠. 이게 새입니다, 새. 근데 여기 사람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잘 보시면. 네, 여기 잘 보이시면 사람인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새를 길들이는 모습이에요. 길들이는 모습. 이게 새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업 때 어린 왕자를 같이 다시 읽었는데요. 네, 어린 왕자. 여우가 이 어린 왕자를 길들이잖아요. 또는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린 왕자가 떠나도 여우는 그 보리밭을 보면서 그 금빛을 보면서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카락을 떠올릴 테니까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어쨌든 길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 사냥을 할 때 매는 그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인의 그 요구에 응합니다. 그래서 응할 응자가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심자 밑에 있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응하는 그 매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갚을 보자인데요. 요게 죄인이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 이게 잡혀있는 모습이래요. 쇠사슬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이 잡혀있다. 이게 왜 죄인이죠? 그 죄수가 자기가 지은 죄를 갚다 해서 온 겁니다. 벌을 받음으로써 갚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내다 이렇게.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고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콩콩팥팥이라고도 하죠.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수강하신 여러분이 이 좋은 과정을 거치셨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